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저와 기한이는 처음으로 긴 이별을 맞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간 기한이는 그곳에서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결국 자취를 시작하며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몸에 그런 위험한 존재가 깃든 걸 알면서 어떻게 홀로 다른 도시에 보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저도 그저 기한이가 공부나 부모님과의 다툼 때문에 집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결정 뒤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한이와 어머니, 그리고 그 몸속의 장군신, 셋 사이의 갈등이었죠. 첫째로 기한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신이 들린 아이로 엄마의 감시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기한이 안에 있던 장군신 역시 답답해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와 어머니의 재단에만 갇혀있던 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당연히 반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엇나가는 아들을 매일 붙잡고 싸우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신과 씨름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드셨겠죠. 어머닌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대로 아들을 억지로 곁에 두었다간 언젠가 더 큰일이 터질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편이 낫겠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힘든 선택이었죠. 그렇게 기한이는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와 그 힘을 붙들어 매던 재단,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장군신의 힘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기한이의 불안한 사춘기를 파고들어 서서히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술, 담배, 여자, 그리고 끊이지 않는 폭력 사건들. 기한이는 끝없이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기한이만큼은 언제나 기적처럼 빠져나왔습니다. 장군신의 보호는 계속됐지만 그 방식은 점점 더 기괴하고 뒤틀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기한이의 세계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낯설고 위험했습니다. 그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저를 어떤 다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부박판이었고 험상궂은 어른들 사이에서 제 친구 기한이가 아무렇지 않게 화투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 곁에 낯선 여자들까지 끼고 있는 모습까지.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친구 기한이는 소년이 아닌 위태로운 남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일까? 아니면 그냥 사기수법일까? 친구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저 특별한 힘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지켜봐야 할지. 그 위험한 호기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한이는 귀신같이 패를 읽으며 돈을 땄습니다. 하지만 돈을 따고 웃는 친구의 얼굴에서 저는 생기가 사라지고 눈밑이 검게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돈을 버는 대가로 제 수명을 깎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 힘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기한이가 집을 떠나 힘을 제멋대로 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신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라는 본체가 멀어지니 그 힘을 관리하던 대리인이었던 어머니의 능력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겠죠. 결국 어머니는 어느 날 재단과 식물들을 모두 마당에서 불태우고
평범한 아줌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기한이 아버지가 트럭 전복 사고로 식물인간 수준의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오랜만에 만난 기한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 비쩍 마른 몸은 마치 미라 같았죠. 모두가 아버지를 위로하는 와중 기한인 총 내뱉었습니다. 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 정도 산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머니의 호통에 병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기한이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기한인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죽을 거 내가 살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속 세계에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가족의 운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기한이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장군 씨는 친구의 몸에서 생명력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분노이자 그의 몸을 떠나기 위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 일 이후 기한이의 신기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목숨처럼 아끼던 그 염주도 손목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죠. 하지만 장군 씨는 아직 그의 몸에 잔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면접날 아침, 기한이는 전화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나 안 갈래. 너 혼자 가. 그리고 버스 앞자리 절대 앉지 마.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파편이 되어 아주 끔찍한 미래만 언뜻 보여주는 저주처럼 변해버렸죠. 화가 난 저는 혼자 탄 버스에서 기한이의 말 때문에 늘 앉던 맨 앞자리 대신 한 칸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졸다 큰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죠. 버스는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그 자리에서 직사시켰고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앞자리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기한이는 결혼과 이혼을 거쳐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파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출근하던 기한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오늘 우리 아름이 학교 갔다 오면 절대 집 밖에 못 나가게 해줘. 진짜 부탁한다.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기한이의 딸 아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름이와 늘 같이 하원하던 윗집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직사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따라주며 기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보이냐? 기한이는 술잔을 보며 피식 웃다가 잠든 딸의 방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말했죠. 전부 다 썼지, 우리 아름이한테. 이젠 아무것도 없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장군칼을 휘두르던 그 거대한 힘, 기한인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 전부 딸을 위해 썼고 마침내 평범한 아빠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젠 제 여자친구를 보고도 좋네, 이쁘네 하는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친구. 가끔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던 그때의 기한이가 그립기도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평범한 삶을 얻기 위해 내 친구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요. 신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친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아버지가 된 친구. 지난 30년간 친구의 몸에 머물렀던 그 장군 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와서 그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은 떠났고 제 곁에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남아있으니까요. 어쩌면 그 길고 기묘했던 시간은 평범해서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고 기묘했던 기록은 여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